그러니까 안톤 체홉의 작품을 그 사실주의라고, 벚꽃동산 사실주의라고 하는 건 정말 일부의 어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안톤 체홉의 작품은 사실주의에 딱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모순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레슨 포 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연극원 올해 지정희곡 그 5개 중에 그 작품을 리스트를 좀 보니까 일단 뭐 오늘 다루게 될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안톤 체홉의 4대 장막극, 그 장막극이라 부르는 이유가 안톤 체홉이 우리는 이제 그 장막극을 잘 알고 있죠. 4대 장막극을. 근데 사실은 단막극, 특히 그 희극, 코미디 쪽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엄청 많고, 사실 체홉이라고 하는 작가의 원래 그 오리지널리티랄까? 그 명성은 희극, 단막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 체홉 그 희극들, 그 단편들 좀 많이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막극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4개의 장막극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갈매기,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불달인 사슴, 거위, 거미. 정말 우리 그 모든 연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꿈과 같은, 그리고 모든 여배우들의 어떤 상징인 그 니나가 나오는 그 유명한 갈매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바냐 아저씨. 그리고 세 번째가 세자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자 안톤 체홉 작품 중에서 가장 완숙하고 가장 그 체홉의 스타일이 잘 드러나 있으면서 가장 걸작으로 그 인정받는 작품이 바로 오늘 다루게 될 벚꽃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여러 작품들 보니까 이광백 선생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현대 극작가로서 아주 유명한 서울예대 극작가 교수님 오래 하셨고, 한예종에서도 좀 계셨고, 이광백 선생님 너무 유명하죠. 그 선생님 작품도 있고, 동랑유치진. 네,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치진 맞습니다. 동랑. 네, 유치진 선생님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비극, 3대 그리스 비극 작가, 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순서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형님뻘 되는 아이스킬로스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나왔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이 지금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아주 유명한 그 벚꽃동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벚꽃동산 하면은 이게 학생들 보는 거에서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한예종 그 연극원 연출과 교수님이기도 한 그 박근영 선생님 그 청춘예찬 보면은 이제 그 벚꽃동산 봤는데 너무 재미없다고, 이건 무슨 완전 사기라고, 그 벚꽃동산에 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예종 그 교수님인 그 연출가 교수님 박근영 선생님이 이제 그 유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어떤 드라마의 어떤 속성인 거잖아요. 뭔가 자극적이고, 극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승전결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팍 튀어나오고 반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벚꽃동산에서 뭐 함 해야지 뭐 이런 거 이제 그 유머가 일단 그 드라마에 대한 어떤 기본적 사람들의 이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안톤 체홉의 그 벚꽃동산이 되게 지루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그 벚꽃동산의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안톤 체홉이 얼마나 위대한 작가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안톤 체홉의 작품 그 벚꽃동산을 첫 번째 주제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벚꽃동산에서 봐야 될 주제는 그 사실성과 현대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안톤 체홉 작품을 사실주의라고 하는 그걸로 묶어요, 카테고리를.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스테레오타입한 그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톤 체홉의 작품을 그 사실주의라고, 벚꽃동산 사실주의라고 하는 건 정말 일부의 어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사실적이냐면 인간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려고 했다는 면에선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짜임새가 사실은 아무도 거기 반응 안 해서 그렇지 드라마적 구조는 갖고 있거든요. 벚꽃동산의 그 영지가 팔려요. 그러니까 영지가 팔리면서 저는 굉장히 드라마적으로도 엄청
자극적인 어떤 플롯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은 반전 있잖아요. 롯바인, 그러니까 벚꽃동산이 팔렸나요? 팔렸대요.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놀래잖아요. 세상에 누가 샀나요? 반전 있잖아요. 제가 샀습니다. 롯바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적인 어떤 그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한 어떤 기승전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실적인 어떤 그게 플러스의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안톤 체홉 작품이 이제 그래서 사실성과 사실주의, 그 다음에 현대성 이 두 가지 주제와 함께 코미디, 희극성과 비극성, 그리고 음악적 특성, 그러니까 이 음악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면이 과연 어떤 면에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플롯은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비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처음 예전에 읽었을 때.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각각의 인물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작품이 좀 사실주의를 벗어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라고 하면 일단은 플롯의 구성,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나오는 그런 기승전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플롯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현실적인 어떤 언어를 갖추고 있다는 거,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간의 삶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일견 사실주의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안톤 체홉의 작품은 사실주의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순된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사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려내는 방식은 담담하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사실적이지만 인간의 삶은 전혀 사실적이지가 않다. 굉장히 어떤 부조리하다. 그래서 체홉 작품의 그 벚꽃동산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부조리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면에서 어떤 그 담는 그릇이 이제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그려내는 결론적인 인간의 삶은 굉장히 부조리하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적인데 그럼 현대성은 어떤 거냐? 일단은 그 캐릭터들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모두가 독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홉은 저마다의 그 모두가 난파선을 타고 있는, 그래서 각자의 그 소통하지 않는 난파선을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극적 사건이 부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극적인 사건을 일부러 그 삭제하고 일상적인 카드놀이하고 마술놀이하고 전혀 말도 주고받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일상적 대화들을 막 늘어놓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극적 사건이 부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괴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면서 그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떤 체홉 작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내적 흐름. 그러니까 체홉 작품에서는 그 사이라고 해가지고 점점점 있죠. 그 사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지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브텍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내적 흐름으로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건은 없는데 감추어져 있는 그 서브텍스트로 보면은 이야기가 얼개가 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벚꽃동산이 팔린다는 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되게 막 다른 행동하고 막 그래서 희극인 건데, 코미디라고 한 건데, 그런데 그 속에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들어가 있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들, 도피하고 싶은 인물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리얼한 인간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체홉 작품의 그 대화에 좀 주목해 보면 대화인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말을 연설적으로 하죠. 그래서 자기의 말만 하는데 그것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각자의 말만 하는. 그래서 그 롯바인이 되게 그 중요하게 이 벚꽃동산의 영지가 이제 팔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독백으로 하거든요. 길게 자기 혼자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홉 작품의 그 사람의 인물을 나눌 때 가장 좀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에 적응하는 인물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록바인이 가장 그 벚꽃 동사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현실에 적응한 인물이죠. 그러지 않는 인물들은 대부분의 거기 나오는 모든 지주부터 하인까지 다 모순적 인물들이에요. 록바인도 사실 모순적 인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적응한, 그래서 체홉이 볼 때 인간의 그 모습은 현실을 적응하고 현실의 어떤 이 변화에 그 적응해서 그 변화를 따라간 인물과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상실해서 떠돌아다니는 인물들로 보고 있다고 봐도 좀 체홉 작품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인물 관계를. 이 작품을 쓸 때 바로 그 러시아의 그 변화,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변해되는 시기에 바로 체홉이 봤을 때, 그래서 그 지주 계급이 아닌 하인이었던 록바인이 완전히 이제 이 벚꽃 동산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 그 배경에서 그 체홉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은 그러한데, 그 통찰이 참 저는 와닿는 게 바로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우리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작품도 결국에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죠. 현실에 적응하는 인물,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에 대한 그런 주제의식은 바로 아서 밀러 작품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으로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봐도 그런 통찰이, 역시 인간에 대한 통찰이 체홉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체홉의 캐릭터들을 볼 때 현실의 어떤 적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 포즈, P-A-U-S-E, 그 포즈가 말줄임표가 있는 말하지 않는 순간이 결국에 그걸 이끌어가는 순간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그 안톤 체홉 작품에서 굉장히 눈여겨본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통찰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기라는 친구도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은 특히나 그 말하지 않는 것 속에서 서브텍스트를 따라서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본다면 체홉 작품에서 많은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